엔비디아가 47조 원으로 드디어 설계 1위 ARM을 품었다. 47조 원. 아, 반도체 슈퍼 딜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엔비디아는 과연 뭐를 꿈꾸고 ARM을 샀는가? 미친듯이 비싸죠? 이게 반도체 역사에서 가장 비싼 딜이에요. 아, 물론 뭐 삼성전자나 인텔이나 이런 데가 팔리진 않을 테니까. 일단은 성사가 됐습니다. 물론 이게 허가가 날지는 미지수예요. 미국이나 중국이나 뭐 유럽이나 이런 데서 허가를 해줘야 되니까 반독점 이런 게 걸릴 수 있어서. 자, 봅시다. 어떤 꿈과 희망으로 엔비디아는 47조 원을 넣고 ARM을 샀는가? 자, 일단 세계 반도체 업계 인수 합병 역사상 최대의 규모입니다. 47조 원. 가장 웃는 거는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은 그 소프트뱅크고요. 한 9조 정도 벌었습니다. 한 3, 4년 만에 9조를 벌어서 사실은 아, 너무 아깝다. 나의 귀한 거를 주는 느낌이야 라고 팔긴 팔았지만 돈은 많이 벌었어요. 뭐 이 정도 벌었으면 뭐 사실 조금 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조금 이따 마저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엔비디아가 어떤 회사인지를 먼저 좀 알아야 돼요. 우리 젠슨 황 형님, 요즘에 3080 만들어서 우리나라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우리 젠슨 황 형이 처음에 엔비디아를 만들 때 원래는 뭘 만들고 싶었어요? CPU를 만들고 싶어요. 원래는 예전에 멀티미디어 CPU 이런 표현을 쓰는데 원래는 기본적으로 CPU를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안 됐죠. 왜 안 됐어요? 옛날 영상 보세요. 왜 안 됐는지. 인텔이 있었죠. 인텔은 거대한 벽 그 자체였어요. 그때 당시에 반도체 회사들은 설립된 다음에 모두가 다 인텔 피하기 게임을 하고 있던 시절이에요. 삼성도 피했죠. AMD만 박치기 했고 엔비디아도 피하고 TSMC도 피하고 모두가 다 혼비 백산하던 그 시기였기 때문에 AMD가 머리 박치기 했다가 거의 한 20년을 박치기 하고 눈물을 흘리던 그 시기였어요. 그래서 인텔을 피해서 그래픽카드 쪽으로 갑니다. 현명했죠. 그래서 엔비디아 그러면 사실은 형들은 뭐에 더 익숙하냐? 저도 마찬가지죠. 엔비디아 이거 아닙니까 이거? 정체성이? 야, 우리 입장에선 누가 봐도 이건데 이거 지포스 이걸로 이게 2030이냐 3080이냐 이게 중요한 회사라고 우리는 인식을 하는데 세상이 바뀌었죠. GPU라는 게 등장하면서 어떤 병렬적 처리, 엄청나게 많은 단순한 계산이 정말로 가치를 갖는 시대가 왔죠. 옛날에는 이게 별로 가치가 없었어요. 옛날에는 CPU처럼 더 뛰어난 연산을 해야지 이 병렬적으로 한 번에 덧셈 많이, 곱셈 많이 해서 뭐가 소용있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얘네 가치가 올랐는데 참고로 얘네는 엔비디아는 옛날에 이미 2010년도 초부터 CPU를 어떻게 좀 하면 안 될까? 그래서 ARM하고 손잡고 프로젝트 덴버라고 CPU 코어 개발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2011년이죠. 잘 됐냐? 못 들어봤죠? 잘 안 됐다는 뜻입니다. 못 들어보셨으면 잘 안 됐다는 뜻. 뭔가 나오긴 나왔는데 뭐 아무도 못 들어봤기 때문에 뭐 그런 거 하여튼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근데 옛날에 말씀드렸지만 빅데이터와 딥러닝 같이 무식하게 많은 계산이 필요한 시대가 됐고 엔비디아가 정말로 떡상을 하면서 이제는 데이터 센터로 간다. 왜냐면 가속 컴퓨팅 이쪽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모델로 갑니다. 원래는 게이밍 그래픽 카드 모델이었다가 그 변한 지가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어요. 엔비디아는 뭘 하고 싶었냐? 당연히 이걸 하고 싶겠죠. 반도체 시장은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뭐 물론 많은 게 있지만은 삼성과 하이닉스가 나눠먹는 메모리 시장과 인텔과 AMD가 나눠먹는 CPU 시장과 물론 플러스 모두 있지만 엔비디아는 이렇게 침을 이쪽을 흘리고 있었죠. 저걸 하고 싶었어요. 원래 저게 꿈이었으니까 자기들 GPU라는 게 있긴 있지만 어쨌건 반도체계에 인텔이 차지하고 있는 그 위상을 갖고 싶었죠. 넘고 싶었고. 근데 지금 막 그런 기회가 온 겁니다. 자, 어떤 기회가 왔냐? 일단 ARM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은 당연하겠지만 모바일의 지배자입니다. 모바일 칩의 점유율이 97%에 달하고 게다가 CPU에서는 인텔하고 경쟁을 하는 곳이에요. 게다가 팹리스트니까 가장 기본적인 설계도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한마디로 인텔하고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엔비디아가 ARM을 갖고 갔을 때 모바일에서 경쟁이 되고 CPU에서도 경쟁이 되는 이 일반적인 얘기예요. 얼마 전부터 AI 반도체 개발, AI 시대 정말 성능이 엄청나게 높은 컴퓨팅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노력의 결과물이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AI라는 거를 아직 그렇게 몸에 와닿지 못하고 있죠. 하지만 이 반도체 개발은 지금 미쳐 돌아가고 있거든요. 물론 어려운 이유는 있어요. 첫 번째 어려운 이유가 성능이 정말 초고 성능이 필요한데 반도체 칩이라는 게 물리적 집적도라 그러죠. 2배씩 늘어나는 뭐 무어의 법칙. 이게 상당히 약해졌거든요. 뭐 예를 들면 한 50나노에서 뭐 한 20나노까지 가는 건 어렵지 않았는데 7나노에서 뭐 1나노로 가고 뭐 이러니까 점점 집적도가 어려워지니까 초고 성능의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고, 게다가 이것까지는 아실 필요 없지만 이런 거 궁금하신 분이 있을까봐 지금 현재 컴퓨터가 폰 노이만 방식이라는 걸로 운영이 됩니다. 컴퓨터가 개발된 지 70년 넘게 이 방식은 변하지 않았어. 이 방식이 뭐냐? 뭐 간단합니다. 굉장히 어렵게 쓰면 폰 노이만 방식이지만, 자, 예를 들면은 우리가 계산기로 계산 말고 다른 걸 하고 싶어요. 이거 덧셈 말고 여기다가 뭐 미분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이걸 눌렀을 때 노래가 나온다든지, 이걸 눌렀을 때 뭔가 다른 게 보여진다든지, 이걸 눌렀을 때 뭐 카메라가 된다든지, 뭐 이런 걸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계산기를 뜯어서 안에 있는 걸 다 바꿔 껴야 돼요. 아니면 안 되죠.
이거 바꾸려면 이거 다 뜯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옛날 컴퓨터는 실제로 뜯었어요. 이렇게 이거 뭐 하나 바꾸려면은 넣으면은 넣는 것만 나오는 거지. 계산기면은 계산기만 나오는데 뭐 하나 바꾸려면은 달려들어서 자 요거 올리고 요거 내리고 요거 뽑고 요거 끼고 요거 한 다음에 요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화면은 바뀌었어요. 뭘 하면 바꾸고 뭘 안 바꾸고 이게 너무 오래 걸렸잖아요. 근데 우리 폰 노이만이라는 아저씨가 어떤 생각을 했냐, 야 저 노가다 언제 뛰어. 저 노가다를 안 뛰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메모리란 데다가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을 넣어두면은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메모리를 통해서 불러와. 그 다음에 여기서 뭔가를 해요. 뚝딱뚝딱뚝딱 뭔가를 하면은 데이터가 만들어지다. 그걸 다시 넣어. 또 뭔가 프로그램이 필요해. 그럼 또 불러와. 이걸 넣어. 이런 거를 생각을 해서 자 이게 어떤 효과를 불러왔냐, 이제는 우리가 컴퓨터 본체를 뜯어서 뭐를 할 필요가 없는 현상이 갖고 왔죠. 예를 들면 컴퓨터에 프로그램이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컴퓨터를 킨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거를 눌러서 실행해요. 뭔가를 해요. 근데 다시 저장을 하죠. 이게 기본적인 방식이 폰노면 방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하나밖에 없는 거죠. 이걸 하려면은 컴퓨터 뒤를 뜯어서 뭔가를 뭐 꽂고 넣고 한 다음에 빼고 다시 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는 어떤 메모리에다가 프로그램을 불러서 한 다음에 다시 저장을 해요. 컴퓨터 끄죠. 그 다음날 와서 딴 거를 불러요. 또 뭔가를 해요. 다시 저장을 해요. 이게 70년간 이어온 방식이에요. 자, 그런데 이 방식의 문제가 뭘까요? AI 컴퓨터 칩, 엄청나게 많은 계산이 필요한, 정말로 무식할 정도의 계산이 필요한 어떤 그런 시대가 오니까 저 방식이 약간 걸리는 게 있습니다. 뭐가 걸리냐? 병목 현상이 발생하는 거.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넣어놨잖아요. 메모리에. 그 프로그램 많어. 이걸 빼쓰고 저걸 빼쓰고 해요. 데이터도 여기다 넣고 해. 근데 우리는 지금 프로그램보다 이 데이터가 엄청나 미칠 듯한 많은 데이터를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이 병목 현상이 발생. 버벅이는 거죠, 한마디로. 야, 뭐 눌렀는데 자 앞으로 이 계산은 72년 뒤에 답이 나옵니다.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싫어합니다. 잠깐만. 야, 내가 뭐 하나 결과를 보고 싶어서 프로그램 뺀 다음에 무슨 빅데이터들을 넣고 엔터를 딱 눌렀더니 대기 시간 72년. 뭐 이렇게 뜨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정도로는. 물론 여기를 엄청나게 뛰어나게 만들면 되죠. 이 메모리를 지금보다 성능을 100배, 1000배, 10,000배 뭐 아니면 굉장히 뛰어난 걸 만들면 되는데, 아까 전에 보여드렸지만 여기에 성능 개발이라는 게 뭐 그렇게 쉽지 않으니까 지금 뭐 극단적으로 내려가고 있잖아요, 성능 자체가. 자, 그러면은 이런 현상을 여기를 할 수 없다면은 이 병목 현상을 없애는 어떤 새로운 시스템, 우리가 70년간 유지해온 시스템을 뛰어넘는 어떤 병렬적인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겠죠. 이거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몇 개 나온 것도 있는데 아직은 주도적으로 뭐가 되고 있냐, 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한마디로 슈퍼컴퓨팅, AI 컴퓨팅, 빅데이터 처리를 위한 새로운 기술 양상이 필요하되고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되고, 거기에는 뭐 병렬적이어야 되고, 당연히 엄청나게 많은 고성능과 병렬적이고 물론 전력도 적게 먹어야 되고 많은 AI 프로세스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거를 뭐라고 얘기하냐, 저게 만약에 해결이 돼서 넘어가면은 AI 반도체 르네상스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직 왔다는 게 아니죠. 정말로 저게 해결이 돼서 정말로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모든 활동을 대기시간 72년이 아닌 대기시간 7초, 대기시간 0.7초 만에 해내는 때가 오면은 야, 이 반도체가 미쳐 돌아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글로벌 IT 기업들이 쭉 보니까 이거를 글로벌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만약에 되면은 이 시장을 다 먹을 건가? 삼성전자와 인텔과 AMD가 다 먹을 건가? 뭐 엔비디아 같은 데가 다 먹을 건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너무 맛있어 보이거든? 저거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구글이나 페이스북, 아마존, 바이두 뭐 온갖 데들이, 반도체하고 관계없어 보이는 애플 이런 데들이 다 뛰어드는 거예요. 독자 개발하겠다. 내 거를 만들겠다는 거죠. 저 AI 반도체 한해서는 니네 거를 못 쓰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하고는 반도체 어떤 흐름이 다른 건데 이건 양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뭐 인텔 칩 만들면은 그거 갖다 쓰고 뭐 그래봐야 속도의 차이잖아요. 속도의 차이고 용량의 차이고 뭐 그랬으니까 새로 나오면 쓰고 썼는데, 이제는 저거는 조금 다른 얘기죠. 누가 개발할 건가?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많이 보실 겁니다. 아니, 테슬라가 왜 반도체를 만들어? 테슬라가 AI 반도체를 만든다. 아마존이 AI 반도체를 만든다. 온갖 회사가 AI 반도체를 만든다. 얼마나 온갖 회사가 만드냐? 여러분들이 거의 들어본 웬만한 글로벌 기업들은 전부 다 뭐 하여튼 숟가락 하나는 얹고 있습니다. 인텔, 삼성전자, 애플, 구글, 페이스북, 테슬라, 엔비디아, 화웨이, 바이두 등등 다 있어요. 이거는 못 준다는 거죠. 이거는 줄 수가 없잖아. 이거는 정말 파괴적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를 갖고 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못 준다는 거예요. 뭐 하나씩 다 얹어놨어요. 뭐 하나씩. 나도 한 숟가락, 나도 한 숟가락.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두가 다 각자의 칩을 원하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걸 조금 뭐 전문 용어로 쓰면은 지금까지의 반도체 밸류체인과는 조금 다른 현상이 올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 반도체라는 건 아까도 조금 얘기 드렸지만 이거였어요. 반도체 만드는 칩 회사가 뭘 만들어요. 뚝딱뚝딱뚝딱 만들어. 고객님 나왔습니다. 그러면 애플, 구글 뭐 쭉쭉쭉쭉쭉 뭐 이런 회사들이 와서 사요. 물론 이걸 만드는 건 뭐 파운드리 만들었겠지만 제작은 여기서 하고 얘들이 만들었습니다 하고 오픈을 쫙 하면은 사요. 매진입니까? 얼마입니까? 제시요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뭐 이런 거 하면서 갖다 팔아요. 떼돈을 벌었어요. 꿍시렁 되면서도 여기서 돈 많이 버니까 그냥 사다 썼어요. 별 차이도 없고 뭐 이거 여기서 판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저런 시대가 오면은 여기다가 급패권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요즘에 벌어지는 일들이 뭐예요? 많이 봤죠? 애플 실리콘. 애플이 애플 반도체를 만들겠다. 누구하고 손을 뗐다? 인텔하고 손을 뗐다. 구글 반도체 직접 만들겠다. 파운드리 하는 데는 저게 내 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잠깐만. 잘 생각해보자. 천천히 생각해보자. 저게 내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삼성 입장에서는. 저 집이 내 집인가? 뭐 이게 저게 반도체 직접 만들겠다는데 저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파운드리 제작은 난가? 어차피 인텔이 만들어도 잠깐만 인텔이 하던 데잖아. 걔네 막 갔으니까 누가 해도 내 건가? 뭐 이런 희망회로가 돌아가는 거고 이게 누가 해도 내 건가는 잘 모르겠지만 희망회로는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체인을 어떻게 바뀌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삼성이나 TSMC는 얘들이 해서 옛날에 뭐가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직접 뭔가를 만들어서 제작을 여기야. 고객은 똑같으니까 중간에 있던 뭐 모시기 애들이야 타격을 받아도 뭐 받는 건 똑같으니까 니들이 직접 만든 거 아닐 거잖아요. 그렇다고 뭐 반도체 생산 라인을 만들 거 아니니까 야 저게 내 거구나 뭐 이런 생각을. 자, 삼성전자 80층이죠. 감사합니다. 자, 80층 100층 화이팅이고요. 뭐 이런 꿈과 희망을 갖는 행복회를 돌리는 거고. 자, 그러면 ARM은 뭐냐? 얘네들이 설계를 합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인텔, AMD, 뭐 엔비디아, 퀄컴 이런 게 있던 거와 다르게 얘네들이 뭔가 자기들이 AI 칩을 직접 끼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럼 얘들이 이 커스터 칩을 만드는데 누구랑 만들까? 어떻게 만들까? 뭘로 만들까? 뭐 기존처럼 뭐 인텔하고 만들려면은 지금 기존하고는 다를 게 없잖아요. ARM의 설계도를 사용할 확률이 굉장히 높죠. 팹리스계의 팹리스, 칩리스라고 하는데 게다가 얘는 모바일 분야예요. ARM의 설계도를 저런 애플, 알리바바, 구글, 퀄컴 하여튼 이런 삼성전자 모두 들어가서 아까 전에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페이스북 다 들어가서 얘네를 사용해서 저런 일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물론 지금도 하고 있지만 이런 겁니다. 인텔을 버리고 이번에 애플이 반도체 만들 때 ARM하고 손잡고 만들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엔비디아는 뭐를 꿈꾼다? 칩 설계? 좋아. 니들이 직접 해서 너의 AI의 칩이라든지 너만의 칩을 만들지. 오케이. 누구랑 같이 하자? 나랑. 야 봐봐 나 GPU도 있어요. 야 설계도 ARM 나 있어요. 이거 누구랑 같이 하겠어요? 따라가자. 나랑 해서 이렇게 칩 설계 오케이. 제작은 여기. 이게 사실은 옛날에 인텔이 했던 게 이거죠. 설계해서 제작하고 고객님 사가세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닌 반도체 밸류 체인이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말 AI 칩이나 이런 어떤 핵심적인 칩에 대해서는 자기 칩을 갖고자 하는 욕망들이 굉장히 세지잖아요. 그럼 나랑 해서 이렇게 야 그럼 옛날에 인텔이 여기였는데 이제 내가 후루룩 짭짭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사실은 꿈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는데 아예 정말로 설계를 이렇게 같이 하는 게 아니라 기다려. 아예 내가 설계를 다 해줄게. 이게 옛날에 이거 ASIC라고 주문형 반도체에서 아주 옛날에 있던 건데 니들이 요구사항을 말해. 야, ARM 있잖아. GPU 있고 엔비디아. 내가 아예 너희들 커스트 칩에 설계를 할 테니까 제작을 옛날에 인텔이 차지한 그 위치를 그대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AI 시대가 열리면. AI 반도체가 정말 슈퍼컴퓨팅이 되면서 지금까지 하는 밸류체인이 바뀌게 되면은 여기에 그대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나라는 거죠. 하하, 한마디로 미래에 바뀔 수 있는 반도체 밸류체인 모두가 다 AI 칩, 각자의 칩, 나의 것을 원하는 그런 수요를 만족시켜주는 회사가 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누군지 모르겠지만 AI 반도체 시장의 최강자가 아니면 누군가가 되겠죠. 이 중에 누군가가 될 거 아니에요. 뭐 아니면은 뭐 알파가 될 수도 있지만 누가 되던 간에 나랑 한다는 거죠. 아니 된다는 게 아니에요. 된다는 게 꿈이라는 거죠. 엔비디아의 꿈. 인텔이 여기서 완전히 밀린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인텔도 경쟁력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게 엔비디아의 꿈인 거고 인텔은 반대인 거죠. 무슨 자다가 떡 싸먹는 소리 하냐고. 야 장난치냐고. 엔비디아는 그거를 꿈꾸면서 지금 뭐 40몇 조 원 두고 사는 거고 인텔이 야 우리는 뭐 핫바지냐 이러면서 뭔가 딴 걸 하겠죠. 인텔 입장에선 뭐 이런 개떡 같은 소리 하냐고 그럴 텐데 반대죠. 얘네는 이거 인텔이 이거 빼고 뭐 무슨 뭐 대도 않는 소리. 지금 PC 시장의 99% 서버 시장의 95%가 인텔이에요. 어디 니들이 지금 숟가락을 얹으려고 그래. 이걸 뺄 수도 있겠죠. 엔비디아의 꿈은 누가 되던 간에 아래서 같이 간다. 게다가 ARM 같은 경우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스마트폰의 강자입니다. 스마트폰에 거의 다 갖고 있죠.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지금까지 엄연히 PC 시장이 굉장히 강세였기 때문에 이 시장으로 확장하는 효과가 굉장히 크겠죠. 이런 꿈을 갖다 보니까 47조 원짜리 ARM을 사게 되는 겁니다. 47조 원. 이게 그렇게 싸 보이진 않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넣는 거죠. 엔비디아 규모에서도 이게 과연 돈이 어디서 나올까 싶은데 얘네가 현금이 그렇게 많은 기업이 아니거든요. 얘네는 삼성이 아니에요. 요즘에 주가는 많이 올랐지만 삼성전자처럼 미친듯이 돈을 버는 회사가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돈 버는 거에 한해서는 정말 대단한 회사인데 삼성이 47조 원 산 거하고 엔비디아가 47조 원 산 거하고는 느낌이 달라요. 삼성은 47조 원 사도
그래 한 2년 벌면 되는 거 아니야. 뭐 1, 2년 벌면은 뭐 대충 버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엔비디아는 저거 벌려면은 요즘엔 뭐 그런 시대는 아니니까 저거 벌려면은 뭐 엄청나게 해야겠죠. 자, 여기까지는 약간 제 꿈과 제 상상이었다면 우리 애널리스트 형들 거를 봅시다. 엔비디아 ARM에서 당연히 아까 얘기했지만 모바일의 확대가 당연히 들어가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CPU 시장과 인텔하고 경쟁을 하고 싶다. 내가 인텔을 뛰어넘고 싶다라는 CPU 시장의 확보가 당연히 들어가고요. AI 반도체 당연히 그런 내용도 들어갈 거고, 또 하나는 요거는 제가 얘기를 안 드렸는데 엣지 컴퓨팅이라고, 클라우드가 우리한테 너무 머니까 우리 주변에 조금 작은 클라우드 비슷하게 엣지 컴퓨팅을 만드는 뭐 요런 미래가 온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시대에도 ARM이 강자가 될 수 있으니까 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 드렸지만 결론적으로 이 말은 진짜였어요. 뭐가 진짜였냐? 2016년에 현금 36조 원의 ARM을 인수하면서 싸게 사 신난다라고 우리 정의 형이 말했거든요. 모두가 아예 설마라고 생각했는데 4년 뒤에 보니까 맞는 말이었어요. 아, 정말 맞는 말이었어요. 싸게 사서 신나는 거 맞죠. 야, 10조를 벌었는데 이게 돈을 넣은 거 치면 3년이에요. 3년 만에 10조면은 이거 무지하게 싸게 산 거죠. 10조짜리 회사를 생각해보세요. 이게 뭐가 있는지. 어마무지한 회사들이 10조인데 1조도 아니고 10조가 싸게 사면은 춤출만 했죠. 정말 인생 베팅한 겁니다. 10조를 벌었으면은. 정의 형은 뭐 굉장히 안타깝게 파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여튼 뭐 10조 원을 벌었기 맞는 거고, 물론 아직은 확정이 아닙니다. 영국과 중국이 지금 반대라는 상황이고 이거를 다 넘어야겠죠. 어떻게 설득해서 넘고 한마디로 딜 클로징, 국가 간에 다 협의가 끝나야 딜 클로징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나가리 날 수도 있어요. 원래 반도체 M&A는 나가리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중간에 많이 튕겨요. 옛날에 그런 거 되게 많았어요. 여기 나오지만 퀄컴, NXP 인수도 그렇고 진행이 되다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반도체는 보통 국가 기간 산업이기 때문에 잘 안 넘겨요. 도시바도 못 팔릴 뻔했잖아요. 원래는 뭐 하이닉스가 단독 인수로 가려다가 못 팔릴 뻔한 거니까 같이 들어갔듯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꿈은 그렇게 가고 있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엔비디아가 1993년에 설립이 됐는데 무려 27년 만에 과연 할 수 있을까? 인텔이 만만하지 않죠. 27년 만에 나를 눈물 짓게 했던, 내가 피해갔던 그 벽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AI 시대에 올라타서, 정말 AI 시대 이전에는 컴퓨터 시대에는 인텔이 차지하고 있었던 그 가장 큰, 가장 리더인, 가장 권력을 갖고 있는 그 위치를 27년 만에 내가 들고 있을 수 있지 않냐? 정말 AI 시대, 새로운 시대가 오면서 반도체 밸류체인이 변해서 이 시대에 어떤 인텔이 차지하고 있던 주도권을 엔비디아가 들고 간다면은 얼마였습니까? 47조 원? 안 비쌀 수도 있죠. 정말로 반도체 시장의 주도권을 들고 갈 수 있다면은 안 비쌀 수도 있어요. 그런 시장이 온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올 것 같긴 한데, 그런 시대가, 어떤 AI 반도체가 대세가 되는 그런 시대가 올 것 같긴 한데, 여기서 문제는 항상 그거죠. 그런 거는 오긴 올 것 같은데, 이거 중요한 건 이게. 여러분들이 궁금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게 뭐다? 이게 문제가 되겠죠.